무릎에 좋다던 운동을 했는데 왜 계단 내려갈 때 더 아파질까요? 이것은 저에게 수백 번 들었던 질문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운동 열심히 하면 나아지겠지 하고 스쿼트나 무릎 굽히는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운동을 시작합니다. 처음엔 의지에 가득 차 매일 운동하지만 며칠, 몇 주가 지나다 보면 이상한 현상을 경험합니다. 운동을 할수록 무릎이 더 뻐근해지고 밤에 쑤시고 아침에 일어날 때 더 힘들어지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운동하기 전보다 상태가 더 안 좋아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이 답답합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한 운동이 역효과를 낳았으니까요. 내가 뭔가 잘못했나? 더 열심히 해야 하나? 다른 운동으로 바꿔야 하나? 이런 생각들이 자꾸만 들게 됩니다. 불안감과 혼란스러움이 생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백상혁 치료사입니다. 지난 수년간 무릎 통증으로 오시는 환자분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그 과정에서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무릎 통증으로 오시는 분들 중 절반 이상은 운동을 안 해서가 아니라 잘못된 방향으로 운동해서 관절을 더 닳게 만들고 계셨습니다. 이게 가장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환자분들은 자신의 건강을 위해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좋은 의도, 좋은 목표로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실수를 했고 그 실수가 얼마나 오래, 얼마나 깊이 있게 영향을 미쳤는지 모르고 계셨습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한 운동이 오히려 몸을 망치고 있었던 것이죠. 더욱 충격적인 건 유튜브에서 조회수 수십만, 수백만을 기록한 무릎 운동들 중에도 퇴행성 관절에는 독이 되는 동작들이 정말 많다는 겁니다. 정말로 많습니다. 유명한 유튜버가 추천했다고 해서 조회수가 많다고 해서 모든 운동이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미 무릎에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건강한 사람을 위한 운동이 손상된 관절을 가진 사람에게는 해로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무릎에 좋다니까 하면서 관절을 계속 눌러 닳게 만들고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중에도 이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혹은 당신 자신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은 당신도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신은 현재 당신의 무릎을 도우려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당신의 무릎을 해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이 바뀔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부터 올바른 정보를 알면 상황이 달라질 것입니다. 당신이 정확한 방법을 알면 당신의 무릎은 더 이상 악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개선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모르고 있던 사실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무릎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 왜 특정 동작이 위험한지, 무엇이 정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사실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을 위해 준비한 이유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무릎은 다시 한번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정말로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 영상의 나머지 부분에서 제가 정확히 두 가지를 아주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만 명확히 이해하면 당신의 무릎 통증에 대해 완전히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무릎 관절 환자가 절대 하면 안 되는 동작 3가지. 첫 번째는 무릎 관절 환자가 절대 하면 안 되는 동작 3가지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동작들을 정확히 파악하면 앞으로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이 하고 있는 운동 중에 위험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 운동이 좋다고 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운동이 당신의 무릎에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동작이 왜 위험한지, 어떻게 당신의 무릎을 손상시키는지를 과학적으로 설명합니다. 단순히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하면 안 되는지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반대로 반드시 지켜야 할 단 하나의 원칙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원칙 하나가 전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잡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운동이 있을 거야, 어떤 비싼 치료가 있을 거야, 어떤 복잡한 절차가 필요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알아야 할 진실은 이것입니다. 무릎 통증을 관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정말로 단순합니다. 이것은 유명한 운동이 아닙니다. 특별하거나 화려한 것도 아닙니다. 복잡한 이론도 아닙니다. 정말 단순하고 명확한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 단순함이 바로 그것의 강력함입니다. 정말로 강력합니다. 당신이 이 원칙을 이해하고 실천하면 당신의 관점은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무릎 통증을 보는 방식이 바뀔 것입니다. 운동을 선택하는 방식이 바뀔 것입니다. 일상에서 움직이는 방식도 바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당신은 왜 지금까지 무릎이 안 좋아졌는지 명확히 알게 됩니다. 답답함이 풀릴 것입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된 거구나라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의 의문이 해결될 것입니다. 당신은 왜 나는 열심히 운동했는데도 더 안 좋아졌을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것입니다. 왜 전문가가 추천한 운동을 했는데도 효과가 없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당신은 내일부터 무엇을 멈추고 무엇을 시작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게 됩니다. 더 이상 헷갈리지 않을 것입니다. 명확한 방향을 가질 것입니다. 당신은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정확히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내일부터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들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무릎 통증은 더 악화되어야 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고생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의 통증, 계단 내려갈 때의 불편함, 밤에 자다가 깨는 경험, 이 모든 것들이 더 이상 반복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당신이 올바른 정보를 알면 변화가 시작됩니다. 당신이 올바른 행동을 취하면 당신의 무릎은 감사할 것입니다. 당신의 무릎이 회복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계단을 편하게 내려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밤에 통증 없이 푹 자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아침에 쉽게 일어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것은 가능합니다. 정말로 가능합니다. 당신이 올바른 방법을 알고 실천하면 이것은 가능합니다. 이것이 이 영상이 당신을 위해 준비한 메시지입니다. 이제 정말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설명할 3가지 위험한 동작과 1가지 핵심 원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신의 무릎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제대로 이해해야만 왜 특정 동작이 위험한지 절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릎 관절은 허벅지 뼈와 종아리 뼈 사이에 연골이라는 쿠션이 끼어 있는 구조입니다. 이것을 명확히 상상해 보세요. 2개의 단단한 뼈가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부드러운 쿠션이 있습니다. 그것이 연골입니다. 마치 찐빵 안에 파처럼 2 뼈 사이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주 정교하고 섬세한 구조입니다. 자연이 만든 완벽한 메커니즘입니다. 이 연골은 뼈와 뼈가 직접 부딪히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당신의 무릎이 지금까지 몇십 년을 견뎌온 것은 이 작은 연골 덕분입니다. 걷고, 뛰고, 앉고, 일어날 때 모든 충격과 압력을 흡수해 준 것이 이 연골입니다. 정말로 신기한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 연골은 매우 특별한 조직입니다.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부터 설명할 모든 것의 기초가 됩니다. 연골은 피가 잘 통하지 않는 조직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것이 연골의 가장 중요한 특성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상처는 어떻게 낫나요? 피부에 상처가 나면 며칠이면 딱지가 않고 몇 주면 완전히 회복됩니다. 뼈가 부러져도 3개월, 6개월이면 치유됩니다. 근육이 손상되어도 며칠, 몇 주면 회복됩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이 조직들에는 혈액이 잘 흐르기 때문입니다. 혈액은 우리 몸의 의료진입니다. 손상된 부분에 혈액이 흐르면 영양분을 가져다 주고 염증을 치료하고 손상된 세포들을 제거하고 새로운 세포들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연골은 다릅니다. 이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연골은 피가 잘 통하지 않습니다. 혈관이 거의 없는 조직입니다. 혈액이 쉽게 도달하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손상되면 회복이 굉장히 느립니다. 정말로 느립니다. 피부 상처처럼 몇 주면 낫는 게 아닙니다. 뼈골절처럼 몇 달이면 낫는 것도 아닙니다. 연골 손상은 그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완전히 같은 상태로 돌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처음엔 별로 회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것이 무릎 질환이 만성적인 가장 큰 이유입니다. 한번 손상되면 오래가고 다시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무릎 통증이 치료하기 어려운 병으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당신이 혹은 당신의 친구가 무릎이 안 좋은데 몇 년을 고생하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나요?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연골의 이 특성 때문입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무릎이 아프면 어떻게 반응하는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같은 실수를 합니다. 무릎이 아프면 풀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근력이 약해서 아픈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운동을 더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상식처럼 받아들여지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무릎을 더 많이 굽히고 더 많이 눌러버립니다. 모든 행동이 선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무릎을 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이미 손상된 연골을 더 자극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압박하고 있습니다. 더 빨리 닳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악순환입니다. 더 많이 압박할수록 연골이 더 빨리 닳아집니다. 더 많이 자극할수록 손상이 깊어집니다. 당신의 의도는 좋지만 결과는 반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실수를 합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정확한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무릎 관절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연골이 얼마나 특별한 조직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아프면 운동해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건강 정보로는 근력을 키우면 관절이 튼튼해진다고 말합니다. 일반적인 운동 원칙으로는 계속 움직여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릎 관절에는 이런 일반적인 원칙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손상된 연골이 있는 무릎은 일반적인 운동 원칙을 따를 수 없습니다. 무릎 관절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제 당신은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무릎의 연골이 얼마나 특별한 조직인지,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당신이 피해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지식이 이제부터 당신을 보호할 것입니다. 이 이해가 당신의 모든 행동을 올바르게 이끌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맹목적으로 운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릎이 아픈데 허벅지 근력을 키워야 한다고 깊게 앉았다 일어나는 스쿼트를 정말 많이 하시죠? 유튜브에서 추천하는 무릎 운동 중에도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무릎을 깊게 굽히는 순간 관절 연골에는 체중의 5배 이상의 압력이 걸립니다. 이것을 명확히 이해해 보세요. 70kg 체중이면 350kg 이상, 100kg이면 500kg 이상의 압력이 무릎에 가해진다는 뜻입니다. 엄청난 압력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연골은 이미 손상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당신은 그 연골을 더 세게 눌러버리고 있습니다. 마치 톱으로 톱질하는 것처럼 계속 누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근력이 생기는 것 같고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운동 후에 허벅지가 뻐근하면 근력이 생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착각입니다. 이것은 위험한 착각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것은 근력 발달의 신호가 아니라 관절 손상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관절 손상을 가속시킵니다. 특히 이미 무릎 통증이 있는 분들에게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운동입니다. 당신의 목표가 무릎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라면 깊은 스쿼트는 오늘 이 순간부터 멈춰야 합니다. 이것이 당신의 무릎을 살리는 첫 번째 결정입니다.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서 TV를 보거나 집안일을 하는 분들 많으시죠? 이 자세는 무릎 앞쪽 연골을 계속 짓누르는 자세입니다. 무릎을 꿇으면 무릎 앞부분의 연골이 바닥과 체중 사이에 압축됩니다. 정확히 압박되고 있습니다. 아, 잠깐만 앉는 건데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잠깐은 확실히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반복입니다. 매일 반복되면 통증이 깊어집니다. 예를 들어 매일 5분씩 무릎을 꿇고 앉는다면 1년에 1825분입니다. 거의 30시간입니다. 연골이 계속 압박받고 있습니다. 5년이면 150시간입니다. 특히 집안일을 할 때 무릎을 꿇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청소할 때, 정리할 때, 뭔가 낮은 곳에 물건을 다룰 때 잠깐만 할 거니까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짧은 시간들이 쌓이면 결국 큰 손상이 됩니다. 혹시 당신은 이 자세를 자주 하고 있지 않은가요? 정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부터 바꿔야 합니다. 의자에 앉거나 침대에 앉거나 쿠션을 깔고 앉는 방식으로 변경하세요. 당신의 무릎을 위해서입니다. 계단 오르내리면 무릎에 좋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도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전체적으로는 위험합니다. 특히 내려갈 때는 정말 위험합니다. 계단을 올라갈 때도 무릎에 하중이 가해지지만 특히 내려갈 때 무릎에는 엄청난 하중이 실립니다. 올라갈 때는 근육이 능동적으로 힘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려갈 때는 무릎이 당신의 체중과 중력을 견디고 있습니다. 이것은 근력을 쓰는 것과는 다른 종류의 부담입니다. 실제로 당신이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에 느꼈던 감각을 생각해 보세요. 내려갈 때가 더 힘들지 않았나요? 올라갈 때보다 내려갈 때 더 아프지 않았나요? 이것이 당신의 몸이 주는 신호입니다. 이미 통증이 있는 분들에게 계단 내려가기는 관절 마모를 가속시키는 행동입니다. 건강한 사람도 자주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물며 이미 무릎이 안 좋은 분들이라면 더욱 금해야 합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운동하려고 계단을 매일 오르락 내리락 했는데 더 안 좋아졌다고 호소합니다.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통증이 심해졌다고 말합니다. 그들도 좋은 의도로 했던 운동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이제 그 이유를 아실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동작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모두 무릎을 깊게 굽히거나 강하게 압박하는 동작들입니다. 모두 연골에 강한 압력을 가하는 동작들입니다. 모두 손상된 연골을 더 손상시키는 동작들입니다. 스쿼트는 무릎을 깊게 굽힙니다. 무릎 꿇기는 무릎을 강하게 압박합니다. 계단 내려가기는 무릎에 엄청난 하중을 줍니다. 셋 다 당신의 무릎을 해치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운동 중에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있다면 멈춰야 합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멈춰야 합니다. 이것이 당신의 무릎을 살리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부터 설명할 내용이 전체 영상의 핵심이자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집중해 주세요. 당신이 지금까지 배운 것을 정리해 보세요. 세 가지 위험한 동작들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스쿼트, 무릎 꿇기, 계단 내려가기. 그리고 그 동작들의 공통점도 알았습니다. 모두 무릎을 굽히거나 압박하는 동작들이라는 것을요.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떤 운동을 해야 하나요? 내 무릎을 어떻게 지켜야 하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지금부터 설명할 내용입니다. 핵심 원칙: 무릎은 굽혀서가 아니라 펼쳐서 지켜야 한다. 이제 무릎 관절 통증을 회복시키는 단 하나의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릎은 굽혀서가 아니라 펼쳐서 지켜야 한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입니다. 이 원칙만 기억하면 됩니다. 무릎 통증을 관리하는 모든 것이 여기서 나옵니다. 정말로 단순합니다. 하지만 이 단순함이 바로 그것의 강력함입니다. 당신이 배운 위험한 동작들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모두 무릎을 깊게 굽히는 동작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는 무엇일까요? 무릎을 펼치는 것입니다. 무릎을 펼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바로 무릎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굽힐 때 연골에 압박이 가해지므로 펼친 상태로 유지하면 압박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매우 단순한 논리입니다. 하지만 매우 강력합니다. 이 원칙은 모든 운동과 생활 습관에 적용됩니다. 어떤 동작을 할 때마다 자문해 보세요. 이 동작에서 내 무릎이 펴져 있나? 아니면 굽혀 있나? 이것만으로도 그 동작이 안전한지 위험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첫째, 무릎을 펴진 상태로 유지하기. 절대로 무릎을 굽히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무릎이 조금이라도 굽혀지면 그 즉시 멈춰야 합니다. 무릎을 펴는 것이 이 운동의 핵심입니다. 둘째, 허벅지 앞쪽 근육만 사용하기. 당신의 허벅지 앞쪽 근육 코드리셉스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이 근육이 무릎을 지지해주는 가장 중요한 근육입니다. 이 근육이 강해지면 무릎의 부담이 확연히 줄어듭니다. 셋째, 관절 압박 최소화하기. 이 운동은 연골을 누르지 않으면서 무릎을 지지해주는 근육만 강화합니다. 당신은 근육을 강화하면서도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이 운동만으로도 상당한 개선을 경험했습니다. 안전한 운동 2. 의자에 앉아서 다리 펴기. 두 번째 안전한 운동은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펴기입니다. 이 운동도 매우 간단하지만 엄청나게 효과적입니다. 운동 방법: 의자에 편하게 앉아서 천천히 다리를 펴고 굽힙니다. 반복합니다. 첫째, 천천히 한다. 정말로 천천히 합니다. 빠르게 움직이면 반동이 생겨서 관절에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마치 물을 천천히 따르듯이 부드럽게 움직여야 합니다. 둘째, 통증 없는 범위까지만 한다. 절대로 무리하면 안 됩니다. 통증이 생기는 순간 멈춰야 합니다. 운동은 당신의 몸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무릎이 여기까지가 한계야 라고 말하면 거기서 멈춰야 합니다. 셋째, 하루 여러 번 한다. 한 번에 많이 하는 것보다 여러 번 나눠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아침에 2분, 점심에 2분, 저녁에 2분 하는 것이 한 번에 10분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관절은 반복적인 부드러운 자극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이 운동은 무릎에 부담 없이 관절 주변 순환을 도와주는 아주 안전한 운동입니다. 1시간마다 2-3분만 해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무릎이 감사할 것입니다. 원칙의 응용. 이 두 운동이 효과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원칙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릎은 펼쳐서 지켜야 한다는 원칙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쪽 운동 모두 무릎을 펼친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무릎을 펼친 상태를 유지합니다. 무릎을 펼친 상태에서 근육을 강화합니다. 이것이 바로 안전한 운동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기억해야 할 핵심입니다. 당신이 앞으로 어떤 운동을 해야 할지 고민할 때마다 이 원칙을 생각해 보세요. 이 운동에서 내 무릎이 펴져 있나? 이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